우리 여기 보그 이제 그 설계도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화면 구성을 했다.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요. 예, 뭐 실제로 거꾸로 뽑아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설계도를 다른 뭐 매거진 주제로 해서 하나 선정해서 해보시라는 것도 거꾸로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뽑아보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요구사항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요구사항을 다시 시스템화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번역이 잘 된다고요. 번역이. 예, 번역이 잘 돼야 돼.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스템화를 하는 거다. UI, UX로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가 조금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인풋, 아웃풋.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아웃풋이 잘 나오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이거야. 입력시켰어. 그러면 자료가 쫙 구속돼서 결과가 탁 나오는 거지. 근데 무슨 컴퓨터야? 그렇게 쓱쓱 되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치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수월해지겠지.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많잖아. 레퍼런스라고 흔히 우리가 참고 자료, 참조할 것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레퍼런스라는 이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없어져 버렸어. 레퍼런스 그래요. 레퍼런스 소스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고할 소스 있습니까? 이렇게 레퍼런스 소스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나? 네. 어쨌든 그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레퍼런스가 풍부해지면 즉 내가 참조할 자료들 그리고 참조 자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뭐 할 때 이거 했고 뭐 할 때 이거 했고 이런 케이스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무슨 케이스네 그러면 3번하고 7번하고 9번 조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 만들 수 있는 거죠. 소스도 이제 그래서 경력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웃풋이 잘 나오니까. 즉 시간을 줄여서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뽑을 때. 예. 신입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는 투자를 해야 돼. 신입한테. 신입 뽑을 때 투자 안 하려고 하는 회사가 제일 좀 안타까운 회사죠. 회사가 뭐 신입 뽑아놓고 네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딱 갔는데 교육을 안 시키면은요 손 들고 물어봐야 돼요. 교육 언제 받냐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어도 직원 수가 IT인데 한 4, 50명 되면 큰 회사지. 아, 큰 회사구나. 교육을 2달씩 시켜줬었어요. 가면은 2달 교육이 기본이야. 신입 개발자 딱 뽑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 파트의 개발자예요. 그러면 그 분야 파트에 대한 교육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회의 이런 데 모아놓고 이런 거 띄워놓고 개발 이렇게 직접 튜닝해가면서 우리 회사 개발 솔루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개발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코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에 대한 기본 자기 회사에서 쓰는 프레임워크 설명부터 다 해줘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뭐 개발할 수도 있고 투입할 수도 있고 신입이 갔을 땐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방식의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체계가 안 잡힌 회사는 그냥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딱 던져주면 어떻게 만들어요? 옆에 이거 참고 이거 있어 이거 문서랑 여기 한번 열어봐. 하나도 모르겠어. 붙잡고 계속 며칠 있다가 아직도 못 만들었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을 줬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가이드는 제가 어떻게 교육을 받죠? 교육이 있어야 돼. 교육 안 받고 일하는 데는 너무 많아서 나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갔더니 쌤 교육을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갔더니 선임되는 회사 안 돼요? 네? 내가 갔더니 나밖에 없어. 그런 회사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 그 교육도 다 시켜주시고 외부 교육 있으면 다 시켜주시고 저한테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그냥은 못합니다. 당연하지 이봐. 우리 같이 성장해 보자고 이러면서 스톡 옵션도 줄게 이러다가 회사가 뭐 6개월도 안 돼서 없어지고 이래서 너무 위험 감소를 많이 해야 되지만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사람들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 내가 경험은 많이 하겠구나. 그런데 경험을 많이 하자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잘 선택을 하실 때 처음에 근데 일단 발을 담그세요. 어디가 됐든지 이 일이 시작이 되면요 발이 잘 안 빠진다니까 늪이라니까요. IT 업계는 늪이에요. 저도 이거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네. 한번 일 시작하고 나니까 계속 그 일만 하게 돼. 딴 일 하려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게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보람도 있으니까 했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거를 뽑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한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그런 분석자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디자인이 일단 잡혀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따로 있잖아 직업군이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디자인을 내가 여기 폴더에다가 또 넣어놨거든요. 화면 디자인도 다 돼서 보여요. 보시면. 여기 보그 PJ 밑에 분석 설계 안에 저희가 계속 PDF 이거 하나만 열어봤었는데 이제 구현하다 보면은 여기 데이터도 저희가 여기 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여기 보그 무슨 데이터 이런 거 있죠? 네, 여기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것도 여기 다 수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패션 이런 거 이런 정보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 디자인 폴더에 들어가시면요. 보그 메인 모바일하고 보그 메인 화면 PDF 파일이 있는데 보그 메인 PDF 파일을 그냥 아예 이렇게 전체 캡처를 쭉 받아놨어요. 네. 이렇게 쭉 돼 있는 화면이다. 모바일은 이렇게 돼 있는 화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 그 PDF 파일로 받아진 거고 PDF 파일은 여기 이제 뭐 PNG 파일 요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NG 어디 갔지? GIF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GIF가 없다.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 해놨는데. 그게 같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 해놨어. 네, 그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했는데. 잠깐만요. 바로 있으면 있는 거고 바로 없으면 없는 거야. 짝 2021년 웹표준. 네, 그거 제가 좀 시간 여유로워서 찾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 화면은 이미 설계도가 이렇게 그 디자이너가 다 디자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어디까지 잡아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단 메인, 하단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중 박스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필기 내용의 우리 박스 구조, 네, 레이아웃 기본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죠. 네, 박스는 이중 박스 구조를 해서 중앙에 컨텐츠를 집중시킬 경우에 속박스가 가운데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면 끝까지 가는 그런 사이트들도요. 1920 맥스 위드스 1920으로 해서 마진 영어토를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의외로 많은데 100%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1920보다 더 큰 경우에 즉 뭐 저희 그 학생이 그 끝까지 가게끔 만들어 놓고 친구 화면에서 자기 포트폴리오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 해상도가 4,000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 해상도 화면을 봤더니 자기 게 막 찢어져 가지고 이쪽 끝에 로고가 있고 이쪽 끝에 메뉴 막 버튼가 있고 이런 거야. 끝까지 가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끝까지 가도 1920을 이렇게 가운데서 유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속박스, 겉박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에요. 네, 이 배경이 쭉 깔리는 어떤 요소가 하나 있고 파트 구분의 요소가 있고 가운데 오는 애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럼 맥스 위드스 1927을 주고 그다음 마진 영어토를 주라는 거예요?
네, 1920을 그래 아무래도 기본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겉박스예요. 속박스. 겉박스는 손대지 마세요. 겉박스는 오토예요, 그냥.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거야. 특별한 어떤 그 뭐 변경이 필요할 때만 손 대시는 거고요. 겉박스 그냥 두시면 돼요. 스태틱 박스입니다. 속박스는 네, 속박스가 가운데 오게 하는 설정을 한다. 특정 크기를 유지한다. 이런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고요.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항상 없어요. 여러분한테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요걸 하나 보고 나면 회사 갔을 때 어떠한 그 뭐 박스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실 때 아 얘네는 이렇게 구성했구나 하면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지. 네. 이런 걸 한번 하고 나면 알아서 만드세요. 이런 거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겉박스, 속박스. 겉에는 뭐 이런 뭐 div, 안에 헤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안쪽에 그 시멘틱 태그를 썼어요. 이런 걸 시멘틱 태그, 의미 있는 태그라고 그랬죠? 유의미한. 그래서 머리 부분. 그리고 IBX라는 공통 클래스를 저희가 설정을 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안에 메인 태그 안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안에 이제 우리가 높이값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PT1, PT2, PT1, PT2, PT1, PT2 해가지고 높이값을 각각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높이값이 픽스드 된 경우죠. 높이값을 딱 정해놓고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비율 유지를 바꾸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단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info ibx. 그래서 여기 인박스는 main css에 이렇게 뒀고요. 우리가 이제 비율 유지 같은 설정 같은 거 쓰는 공통 클래스. 여기 상단에 보면 속박스 클래스 공통 이런 것들 공통 클래스들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읍시다. 이제 웹 폰트도 집어넣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CSS에 네, 코어라는 애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새 파일 코어 .css 이렇게 코어.css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add translate utf-8이라고 세미콜론까지 완벽하게 첫 줄을 꼭 장식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그 pj 공통 클래스 웹폰트 여기다가 그렇게 쓸 거라는 거죠. core.css. 이건 뭐 이름이나 아니면 역할은 좀 그 회사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하지. 구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경험치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준 거고요. 자, 웹포트는 뭐 아직 뭘 쓸지 제가 아직 나중에 넣고요. 여기에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여기에 썼던 공통 중에 속박스를 공통으로 우리가 IBX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 클래스를 이렇게 파다가 상단 영역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나씩 놓고 있는데 요거 속박스 요거를 컨트롤 X 파다가 코어.css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코어.css로 옮긴다. IBX 인박스 속박스에 해당되는 IBX는 공통 클래스니까 코어에다 넣구나. 뭐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서도 속박스를 쓰겠다 그러면 요걸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런 클래스는 다 쓰지 않겠어요? 네, 같은 페이지니까. 네, 그리고 main.css에서 코어를 안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옮기고 나면 망가지겠지.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main.css에 코어를 집어넣겠습니다. 리셋 상단에 있죠? 네, 여기에 외부 CSS 합치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I 하고 core
네, 이렇게 CSS를 하나 더 추가. 외부 CSS 합치기를 상단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추가. 네, 지금 이거 한 거는 푸시 한번 제가 누면서 할게요. 푸시 넣으면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율 유지 박스. 우리가 이제 비율 유지 박스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조금 더 봅시다. 지금 우리가 네모 박스 생기게 해놨는데 이거를 한번 띄워볼게요. 나타나라. 띄워스. 네, 이렇게 컨트롤 0 원래 해상도인지 한번 보시고 네, 상단부터 이렇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사실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상단 부분 직접 선택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PT1, PT2, PT1, PT2, PT1, PT2, PT2하고 마지막에 foot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는 한 번에 쫙 잡히죠. 네. 메인 태그는 얘네들을 쭉 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외곽 박스가요, 겉박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외곽 박스는요, 디자인상 겉에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좀 실습해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얘네들도 보면 상단 보세요. 여기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줄 끝까지 간 거 보이시죠? 이런 거는 겉박스에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가운데 컨텐츠가 모이는 부분하고 이렇게 고객 아니고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박스가 DIY. 보시면 네, 겉에 있는 애가 DIV 박스, 저희 거는 그렇게 잡았어요. 얘네들하고 구조 안 같아요. 네.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네, 가운데 오는 컨텐츠 박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가는 애들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인 부분 보면 이렇게 약간 연회색이 쭉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메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 이 파트가 따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후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도 지금 3등분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가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광고가 중요한 건가 봐. 무조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얘네들 사이트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줄였다 넓혔다 할 때 지금 높이 값이 안 변하는 이렇게 밀고 나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높이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요. 보고 상단 부분이. 상단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상단 부분 박스. 이 상단 부분 박스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요.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헤더. 206 이렇게 높이가 잡히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넓거나 좁거나 네, 206 자기 1300보다 작아질 때부터 이렇게 밑에는 비율 유지를 하는 모양이 보이는데 위에 거는 비율 유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상단 부분이요. 그리고 맨 하단 부분도 보시면 줄어들거나 크거나 작거나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애는 높이 값이 286 그렇게 잡혀 있는데 좀 작게 해도 얘는 줄어들고 있는데 얘는 그대로 286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하고 하단 부분은 비율 유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상단 하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잡아놓은 거 상단 206, 286인가? 약간 뭐 1픽셀 차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중간 부분도 저희가 이제 크기를 이렇게 잡아놨지만 얘네들이 이제 비율 유지 박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파트 부분이요. 네. 그래서 요 파트 부분을 어떻게 비율을 높게 할 것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을 넣어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비율 유지 박스 얘기 드릴 때 썼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media.css 레이쇼 박스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쓴다? 비율유지 박스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가로 크기가 유동적인 높이값 없는 블록 박스. 가로 크기가 유동적인. 그러니까 저희도 가로 크기가 유동적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맥스 위드스 1300일 때 딱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줄면 같이 줄어야 되니까 비율 유지 박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면 그냥 픽셀로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몇 대 몇 비율이야. 그건 비율 유지 박스가 아니에요. 비율 유지한다는 건 크기가 바뀔 때도 그 비율을 유지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1번 박스 가상, 즉 이 유동적인 높이값 없는 블록 박스일 때 1번 박스의 가상 요소를 before로 패딩 탑 값을 퍼센트로 비율로 지정하고 1번 박스 속 박스로 앱솔루트 밀착 박스를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비율 유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속 박스 있는데 가시고 포화로 갑니다. 포화. 바로 만들어서 클래스 만들고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율 유지 IBX 밑에다가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공통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름 되어 있고, 자 여기다가 비율 유지 박스 클래스 점 RBX 레이쇼 박스라는 의미에서 지금 RBX라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부모 자격이 일단은 필요해요. for R 안에 속박스 때문에 이걸로 일단 부모 자격 누구의 부모 자격 .rbx in 이라는 요 클래스 요거를 위한 부모 자격을 일단 주는 겁니다. 네, 그래 놓고 이 rbx는 이제 부모 자격을 줬고요. 가상 요소 패딩 비율 밀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율 밀기 가상 요소. 네. 그래서 .rbx before 이렇게 해서 컨텐트 빈 거.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이 비율이 저기 애들마다 패딩이 틀리거든요. 패딩 탑이. 그래서 기본만 이렇게 장치해 놓고요. 그 패딩 탑 값은 어디서 지정할 거냐면 패딩 탑 비율은 각 클래스와 연결한다. 클래스와 연결한 거죠. 그래서 스타일별 비율 밀기를 따로 밑에서 하는 거야. 스타일별 비율 밀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스타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S 스타일 뭐지? 파트 PT였지. 파트 1. 그죠? 파트 1인데 RBX를 줘서 걔한테 비율을 만들어 줍니다. before. 그래서 얘가 이미 RBX는 before라는 걸 다 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비율만 만들어줘요. 패딩 탑 몇 프로 이렇게 50%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일과 비율 밀기. 그 다음에 이게 한 장짜리지? 이미지 하나짜리. 이미지 3개 나오는 게 두 번째 파트잖아. 이미지 3개짜리. 이미지 3개짜리는 PT2인데 RBX before로 이렇게 RBX를 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붙여 쓰세요. 누구 밑에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공통 클래스를 내가 RBX라고 주겠다. 지금 예정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얘는 패딩 탑 얼마로 지금 패딩 탑 값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로요? 이건 좀 다르게 그냥 줘볼게요. 60%. 그러니까 이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50, 60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네, 1 해놓고 그 다음에 가상요소 속박스를 만들면 되겠죠. 가상요소 속박스. 비율 박스 속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쇼 박스 RBX in 이렇게 클래스가 안에 먹여져 있는 애가 하나 있어서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 이거는 내가 똑같이 그냥 했잖아. T0, B0, R0, L0 이렇게 해서 이거는 딱 달라붙는 부모 박스에 딱 달라붙는 비율 유지 박스. 부모에 달라붙는 비율 박스요. 네, 비율 박스의 속박스예요. 그래서 패딩으로 밀었으니까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타일별 비율을 위해서 패딩 탑값을 줬으니까 이걸 이제 밀착하려고 다 연것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사방으로 붙으라고요. 사방으로 붙으라고 해서 꽉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비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비율 넣기. 메인 영역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놓고요. 지금 우리가 설정된 거 한번 가서 볼까요? main.css의 요거 한번 볼까요? 파트 1. 파트 1의 높이 값이 지금 있죠? 높이 값을 없애면 이제 파트 1이 다 찌그러져서 안 나오겠지? 파트 1을 한번 보세요. 파트 1만 지금 봅니다. 파트 1만. 파트 1. 파트 1이 찌그러진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가보세요. 파트 1이 찌그러졌는지 어찌 알 것인가? 네, 여기 파트 1이 파트 1이 안 보여요. 파트 1이 안 보여요. 그죠? 파트 1이 중간에 0이에요. 높이 값이 1300 곱하기 0으로 나와요. 파트 1, PT1이라는 것만 가시면 전부 0이에요. 지금 내가 높이 값을 없애가지고 그래요. 그죠? PT1이 0이에요. PT2는 지금 살아있고야지. PT1만 0 만드세요. 지금 PT1. 자, PT1만 0 만들었고요. 자, 파트 1 파트에 이제 요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CSS를 주시면 돼. 지금 core.css에 레이쇼 박스를 주려고 제가 RBX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이거예요. PT1.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PT1만 이렇게 열어 놓을게요. 네. PT1이 세 군데 있죠? PT1. 여기다가 내가 레이쇼 박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여기 비율 유지 박스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RBX. 얘가 RBX인 거야. 비율 유지 박스. 맞지? 이게 비율 유지 박스인 거예요, 이게. 예. 이거 div보다 섹션을 쓰고 싶은데 나. 그냥 div가 너무 노멀한 것 같아. 요거 컨트롤 알트 I 하시면 태그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컨트롤 알트 I 하면 위에 하나 딱 뜨거든요. 섹션이라고 바꿔보세요. 섹션. 이 섹션 태그가 쓰면은 눈에 띄고 좋더라고요. 이 섹션 태그를 쓰면 여기가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별로 섹션이 되는 거지. 의미가 그렇다고요. 자, 다른 애들도 여기 섹션이라고 한번 바꿔놓고 다른 애들도 전부 섹션이라고 바꿔요. 그러면 Alt로 이렇게 여러 군데 찍을 수 있죠. 시작하는 데만 찍으셔도 돼요. 다.
한 번에 요 div를 썼던 걸 섹션으로 바꾸고 커널 I 섹션 앞뒤를 전부 섹션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요. 시작과 끝을 섹션으로 전부 바꾼다. 네, 메인 밑에 섹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메인 밑에 섹션.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율 유지 박스를 얘가 이제 적용하려고 RBX를 넣은 거. 이게 첫 번째 파트 그 그림 하나짜리예요. 네, 그죠? 그래서 RBX 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속박스 있어야 된다며 여기를 이제 내가 div 나올까봐 섹션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RBX in 그러면 네 클래스가 인박스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인박스 비율 유지 박스 속박스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 1이기도 하고 RBX도 먹어내는 가상 요소가 비포가 생기겠죠. 파트 1이기도 하고 PT1이기도 하고 RBX에는 가상 요소가 생기겠죠. 이거예요. 여기 코어에 지금 만든 게 그거예요. RBX이고 RBX 먹으면 가상 요소 생기고 비율 밀기 패딩 탑은 PT1과 PT2에다가 내가 RBX이기도 하고 PT1이기도 하면 가상 요소의 패딩 탑을 만들려고 코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부터 이 체계가 탁 생기진 않아. 한 번에 탁 넣고 이걸 분리해서 지금 생각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공통으로 이렇게 생기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회사로 치면은 프레임워크의 CSS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우리 회사에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적용되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긴 거 한번 봅시다. 생긴 거 한번 봐. 자, 처음에 PT1이 잡히는지 한번 볼까요? PT1 잡혔는데? 봐봐. 그렇지.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이름을 이제 메인 밑에 div를 섹션으로 다 바꿨어요. 그거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얘를 왔다 갔다 해보면 여기 지금 생겼어요. 위아래 생겼지. 여기 좀 표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RBX에다가 표시를 좀 할게요. 레이쇼 박스에다 좀 표시 좀 할게요. RBX 인에다 표시할까? 여기다가 RBX에다가 표시 좀 할게요. 아웃라인 표시 좀 할게요. 이 픽셀 도티드 오렌지 여기 땡땡땡 표시가 좀 보이게 그러면 땡땡땡 표시가 RBX에 보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고요. 여기 다시 페이지 아까 열어놓은 거에 가서 보면 땡땡땡 표시 여기 보이거든요. 오렌지로 보이고 얘가 차이가 뭐다? 얘는 줄면 같이 줄어요. 이렇게 비율이 줄었다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원래 있던 그 박스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요거 RBX를 다 줘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어쨌든 밑에 있는 박스는 비율 유지를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예요. 650. 밑에 있는 박스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650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지금 비율 유지를 준 애는 이렇게 하면 줄어요. 이렇게 하면은 늘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비율 유지가 지금 적용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이어서 조금 있다가 전부 다 한번 주워보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비율 박스 하나만 적용한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요, 그 이제 컨텐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여기 안에. 컨텐츠. 이 안에 컨텐츠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박스 기본 클래스 그 공사를 한 거는요, 딱 이거예요. 겉박스, 속박스. 그 안에 비율 유지 박스. 이것만 딱 세팅한 거예요. 비율 유지 박스 안에 비율 유지 속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박스 구조가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파티션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개발을 하고 비율도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결국 클래스를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막 주다 보면은 결국 그거를 뽑아내서 클래스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통과해서 이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이것만 일주일 해야 돼요. 일주일 할 거를 지금 바로 여러분한테 씹으려니까 여러분들 힘든 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어려워요. 네. 내가 그냥 그냥 쉽게 만듭시다. 이렇게 비율리즈 뭘 합니까? 이러면 현업에서 비율리즈 나올 때 뭐지 이게? 네.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율리즈를 바로 소개를 한 거고요. 비율리즈 원리만 좀 잘 이해해 보세요. 그 쉽게 생각해 보세요. 비율리즈가 아니다. 그럼 픽셀 주면 돼요, 그냥.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코딩을 그냥 쭉 해나가면 돼요. 근데 비율 유지가 나와서 복잡하네? 아니야.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박스가 있다는 얘기는 나도 들어봤는데 바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필요하다니까? 이런 거 만들 때. 자,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픽셀로 그냥 박으면 되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안에 컨텐츠들이 배경 이미지도 깔려 있고 글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기능도 줘가지고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테두리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딱 만들기 위한 컨텐츠는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박스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짜리는 하나가 딱 차지하고 그리고 세 개짜리는 세 개가 따다닥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클래스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속박스, 겉박스는 좀 손댈 게 없어서 겉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유지 박스 IBX, 그 다음에 비율 밀기 before setting, 그리고 각 파트별로 패딩 탑 비율이 다른 비율이 들어가 있고요. 비율 맞추는 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비율 유지 속박스, 즉 비율로 밀고 있으니까 패딩이 밀고 있으니까 컨텐츠가 밑에 밀려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비율 유지 속박스가 존재하는 거죠. 이 속박스 안에 컨텐츠 박스가 3개짜리가 옆으로 나오든 1개짜리가 들어가 있든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겉문 열고 중문 열고 속문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체계가 똑같아야 코딩할 때 적용할 때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걸 만들려고 프레임워크 제작자들은 이렇게 구조화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구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뭐 이렇게 박스를 많이 만들었어 했는데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그럼 박스가 하나 더 생긴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클래스 CBX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네. 컨텐츠 박스의 의미를 제가 CBX라고 하겠습니다. 컨텐츠 박스. 이 안에 실제 컨텐츠가 담기는 박스예요. C박스는요. CBX. 네. 컨텐츠 박스 CBX. 그래서 CBX라고 하나 넣어놓고요. 그냥 CBX 여기 한 군데만 넣으세요. 이 체계가 이해가 되면 밑에다가 적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요거 하나만 딱 넣어놓고. 근데 그 컨텐츠 박스가 그 내용 같은 거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다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코아.css 가셔가지고요.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가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죠. 컨텐츠 박스.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클래스 CBX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CBX. 컨텐츠 박스를 줄여서 CBX라고 합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느냐?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CBX는요. 자, 일단은 이 안에 높이 값이 자동으로 꽉 차지는 않아요. 내용이 있어야 차지는데 얘는 지금 박스들이 비율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이트 값을 100%로 해서 높이 값을 꽉 채워줘요. 네. 컨텐츠. 이 안에 컨텐츠가 놓이는데 이 안에 비율 유지 박스 안에 다 놓일 거기 때문에 그냥 하이트 값을 네, 이렇게 100%로 채워주면 그럼 왜 위드스는 내가 안 잡았어요? 보통 위드스를 안 잡으면 블록박스는 오토 상태고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신경 되도록 쓰지 말라고 얘네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높이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 박스, 실제 박스. 박스를 채움. 그 얘기예요. 100%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내용물만큼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로팅을 제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팅 이제 안에 이제 그 뭐지? CBX 이거는 상관없겠구나. 일단 이렇게만 놓고 봅시다. 이렇게만 놓고 일단 볼게요. 필요한 어떤 게 필요한지는 이제 우리가 쓰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높이만 채울게요. CBX. 자, 이래 놓고 봅시다. CBX만 놨어요. 그 다음에 CBX를 놨으니까 여기에다 배경 이미지를 이제 넣어볼게요.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도 자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배경 이미지 CSS를 개별적으로 이제 넣어야 되죠. 그래서 main.css에 가서 메인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닫아놔야겠다. main.css 상단 영역, 메인 영역. 메인 영역 이쪽에. 네. 메인 영역 밑에 여기에다가 메인 영역 안에다가 지금 여기에 상단 영역, 메인 영역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별을 좀 여러 개 할게요. 이렇게. 상단 영역 별, 메인 영역 별을 좀 늘렸어요. 요 파트 중간 파트가 눈에 잘 들어오게 하단 영역. 세 영역이 대표적인 세 개의 영역이니까요. 이렇게 중간에 선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영역, 메인 영역 안에 배경 이미지 공통을 한번 넣을게요. 야, 근데 공통이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배경 이미지 공통 코어에다 넣어볼게요. 배경 이미지 공통. 자, 여기로 내려오면 배경 이미지 공통을 코어 쪽으로 옮겨서 씁니다. 이거는 네. 개별 이미지는 이제 따로 넣을 건데 배경 이미지 공통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줄게요. 지금 코어로 옮겨서 쓰고 있어요. 코어로요. 네, 개별적인 이미지는 따로 놓겠지만 자, 그래서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세팅이라 해서 이름을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놓고 BG repeat는 no repeat 이런 거 기본 똑같은 거. BG 포지션은 센터. 그리고 BG 사이즈는 커버. 이렇게 세 가지는 BGI를 먹은 애들은 다 이렇게 먹게끔 하고요. 배경 이미지 공통을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이미지들은 다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센터 커브. 노 리피트 센터 커브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꽉 채우는 이미지로 셋업할 BGI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두는 거야. HTML에다가 배경 이미지 넣으려가 컨텐트 박스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BGI를 여기다 컨비네이션 시켜요. 너는 배경을 먹어. 이렇게. BGI. 그죠? BGI는 그 이미지가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셋업을 따로 해줘야 되죠. 요것마다 이제 이미지가 다 틀려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마다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BGI는 똑같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 BG 넘버를 여기다 하나씩 써줄게요. BG1 첫 번째 이미지 BG1 그 다음에 BG2, BG3, BG4 이런 식으로 요 BG를 따로 해주시면 요 설정과 함께 BG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다른 애로 바꿔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BGI를 먹으면서 BG1이라는 실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 각각이니까 이름이 다른 거죠. 네. BG1은 클래스 설정을 CSS와 바꿔한다고요? 네, 하러 갈 겁니다. 자, BGI를 먹여놓고 BG1 써놓고 이제 우리는 main.css에 가서 네, 개별 이미지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BG1이라고 꼭 써주셔야지 나와요. 자, 그래서 main.css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일반 컨텐츠 BG1 번호로 쳤어요. 그래서 BGI 해서 이미지 URL 바로 찍습니다. 땡땡 슬러시 이미지스 밑에 콘트 1A 요거예요. 콘트 1A JP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 B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A는 데스크탑용이고요. B는 모바일용이에요. 예,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A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 이미지가 첫 번째 권투하시는 박서의 그 기사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보시고 일일이 다 주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백그라운드 설정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워놓고 제가 여러 개를 바꿨으니까 일단 저도 푸시 한번 해놓고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푸시! 자, 가서 확인해 봅니다. 네,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1300보다 작아질 때 맥스 위드스 1300이기 때문에 최대 1300, 최대 1300, 그 다음은 오토로 붙어서 작아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시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얘를 딱 찍어 보시면 맞네. 그죠? CBX인데 컨텐츠가 들어가는 박스인데 하이트를 우리가 100%로 했기 때문에 RBX 안을 꽉 채운 거예요. RBX 2는. 네. 체계를 잘 보시기 바래요. 겉박스가 있고 그죠? 겉박스, 속박스, IBX가 있고 그 안에 섹션별로 나눴는데 파트 1에 RBX 그러니까 비포가 먹어서 비율 유지를 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꽉 채우는 박스 RBX 인이 들어갔고요. 그 밑에 실제 들어가는 박스인 CBX가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안 만들고 그냥 뭐 대충 뭐 박스 대충 놓고 대충 이렇게 만들고 아 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랑 회사에서 실제로 사이트를 만들 때 구조화해서 이렇게 태그를 다루고 CSS를 다루고 이렇게 만드는 거랑은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취미생활로 만들 뿐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하지만 체계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유지보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체계화, 구조화를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딱 내가 지금 적용해 놓고 보는 거야. 그럼 다른 거 바꾸는 것도 쉬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두 번째 거 파트를 넣어볼게요. 이 첫 번째 파트는 지금
비율 유지 박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비율 유지 박스 할래가 이제 PT2거든요. 네, PT2로 가볼 건데 지금 현재 PT2는 높이 값을 일정하게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650을 줄던 늘리던 계속 65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높이 값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높이 값 없이 패딩 탑으로 가상 요소로 밀었을 때 정확한 비율이 나온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싱크 한번 맞춰서 놨어요. 그래서 main.css 오늘 생성한 코어.css가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CSS 파일에. 자, 그리고 레이아웃 기본은 닫아놓을게요. 자, 그래서 인덱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main.css에서 일단 pt2의 높이 값을 주석 달아 놓고요. 여기 이제 공통으로 뭘 달 게 없다면 사실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데, 네, 여기 이제 뭐 코딩될 내용이 있겠지, 설마. 네, 이렇게. 이게 비율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네, 거죠. 이게 지금 높이값 비율 유지를 먹으라고 해야 되니까 높이값을 주면은 비율 유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트를 없애면 이제 PT2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진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주석 달고 가서 보면 PT2는 지금 PT1 요 첫 번째 거 찍고 바로 밑에 있는 게 PT2인데 PT2가 높이값이 빵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코드에다 올려놓고 보세요. 코드에다 딱 PT2에 올려놓고 보면 0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시죠? PT2에 올려놓으면 하이트 값이 0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나와요. 요쪽에 요쪽에 올려놓고 보시면은 높이값 이렇게 자동으로 가로 세로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PT2에 이렇게 코드에 올려놓으면 가로 뭐 1102 곱하기 0 이렇게 나오면 높이값이 0인 거예요. 높이값 0 다 확인되세요? 네, 높이값 0을 꼭 확인해 보세요. 높이값이 0?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높이값이 0인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PT2를 열어놓고 자, 체계가 어떻다고요? PT2, PT1 이런 파트를 가지는 애들에게 RBX를 준다. 이렇게 RBX를 준다. 그죠? 그리고 RBX는 당연히 속박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박스는 div 박스에 RBX인 RBX를 적용했기 때문에 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비율 유지 박스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율 유지 박스니까 만드는 거예요. RBX 밑에 RBX in 그러면 before가 여기 탁 심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컨텐츠 넣는 건 좀 이따 보고 일단 그 비율 유지 박스가 생성됐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PT2, RBX, RBX in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우리가 PT2이면서 동시에 RBX인 경우에 core.css에 보시면 PT2인 동시에 붙여서 .pt2.rbx 이러면 PT2 클래스가 PT2인 동시에 클래스가 RBX인의 before 가상 요소의 패딩 탑 값을 60%로 해라 라는 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석하시고 그게 본 페이지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CSS적인 머리가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율 유지 박스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패딩 탑이 생기면 즉 높이를 안 줬을 때 박스가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패딩 100픽셀 그러면 패딩 때문에 높이 값이 100픽셀 생기고요. 만약에 높이 값을 100픽셀 주어놓고 패딩 탑을 100픽셀 주면 박스는 높이 값이 200이 돼요. 네, 이렇게 패딩 때문에 커지는 박스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게 비율 유지 박스인데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를 줬을 경우에 자식 요소의 블록 박스인 자식 요소의 패딩 탑을 퍼센트로 주면 부모 박스의 가로 크기를 오토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 박스 크기를 기준한 퍼센티지가 나와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비율 유지 박스. 그래서 60%를 패딩탑 60% 줬다 그러면 부모 박스 가로 크기에 대한 60% 크기를 패딩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안 하시면 계속 이게 뭔지 헷갈려요. 이 60%가 뭔지. 부모 크기에 부모 크기의 60%예요. 부모 크기 가로 크기의 60%예요. 부모의 가로 크기의 60%. 자식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확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식이니까. 자기 자신한테, 부모 자신한테 패딩탑을 주면 이 비율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가상유서 쓰는 겁니다. 가상유서 쓰는 이유는 여기다 div를 쓰긴 좀 그렇고, 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60%, 자, 볼까요? 일단 생기는 거 볼게요. 두 번째 PT, 뭐 생겼어. 뭔가 생겼어,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땡, 생겼지. 다른 애들 다 사라졌어, 지금은요. 그래서 얘를 쭉 줄이면, 같이 줄은 거 보이죠? 네, 같이 줄어요. 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요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기는구나. 생기죠? 그러니까 RBX 뭐야? PT, 예. PT1에 처음에 만들었고 PT2에 만들었어요. 근데 PT2에는 컨텐츠가 3개 들어가죠. 컨텐츠가 3개 들어가. 그래서 컨텐츠 3개 들어가는 거를 잘 만들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일단 나오시죠? 복잡하지 않을 때 이해를 잘 해 놓으셔야 돼. 이제 밑에다 막 집어넣으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러면 이제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이해하기 더 힘들거든. 자, 이렇게 놓고 짠. 자, 그럼 이제 컨텐츠 3개 넣어야 되거든. 여기 샘플은 본 사이트 도구 코리아의 요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두루룩 나오는 파트요. 네. 그러면 요거 퍼센티지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33.33 3333 이렇게 가요. 3등분 하면요. 그러니까 33.33%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옆으로 플로팅 되게 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플렉스를 배우면 이걸 플렉스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일단 플로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덱스점 일로 오셔가지고 아까는 CBX가 하나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만듭니다. 점 CBX. 근데 여기도 배경 이미지 넣을 거예요. .bgi. 그런데 얘는 별도의 이미지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bg2 두 번째 이미지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미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잠깐만. 아직 엔터 안 쳤어요, 저요? 엔터 쳤으면 컨트롤 Z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3개 만들어야 되지? 일단 이 번호 2, 3, 4 할 거지만 곱하기 3개 이렇게 한다고. 3개. 그러면 div라고 안 쓰면 div가 생겨요. 그냥 이렇게 쓰면요. 클래스 3개 먹은 div를 3개 만들었어. 딱 3개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넘버링이 1, 2, 3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안 한 거예요. 2, 3, 4 2, 3, 4로 배경 이미지를 세팅할 거고 얘는 높이 값이 탁 있을 거고 지금은 오토 상태일 거고 뭐 이런 거죠. 세 개 만들었죠? 그럼 얘를 이제 CBX라는 거가 생겼는지 일단 볼게요. 네, CBX가 막 밀고 나갔을걸? BG1, 2, 3, 4가 막 밀고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흘러가라고 안 했으니까. 크기가 오토니까 그냥 꽉 차지하고 밑으로 막 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얘는요, 잘 잡아줘야 돼요. 지금 덜 잡힌 상태라서 그래요. 자, 그럼 CBX를 잡아놓은 걸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요걸 잘 보고 잡으셔야 돼요. 밑에 보면요. 컨텐츠 박스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 CBX 하이트 100%꽉 채우라고만 해놨는데 얘를 옆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흘러가는 애는 모든 CBX인가요? 아니지. PT2 밑에 있는 CBX죠? 그러니까 PT2 밑에 있는 CBX의 위드스를 33.33%로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플롯 레프트 해주시면. 자, 그래서 여기로 가서 잡아줄게요. 코어로 갑니다. CBX 바로 밑에 .pt2 아래 .cbx만 플롯 레프트와 3등분 적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롯 레프트는 너무 구체적인 말이라 들어서 안 되고 플로팅이라고 해요. 플로팅과 3등분 적용이라고 써놓고 .pt2 밑에 .cbx 플롯 레프트 위드스 33.33% 이렇게.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걸 적용해 주려고 유형 클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형 클래스 지금 특별히 높이값 썼다가 높이값도 지워버려서 세팅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 구분. 그러니까 클래스를 아주 잘 쓰는 거, 이게 하나의 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CBX 넣으면 내가 지금 띄어쓰기를 한 이유는요. PT2 바로 밑에 RBX가 있고 CBX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으로 잡아주셔야지 CBX가 잘 잡히겠죠. 아니면 이것도 중간에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쓰고 싶진 않아서. 네. 굳이 순서대로 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직계가 누구인가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직계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바로 밑에 .cbx는 없거든요. 그러면 r 이거 다 써줘야 돼요. rbx in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하고 띄었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 써주시면 돼요. 자손 중에 클래스가 cbx가 있지 않니? 그러면 걔가 있다면 플롯 레프트와 33.33%가 적용되는지 봅니다. 3등분해서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지금 한 거는 한번 쏘면서 다시 확인을 해러 가볼게요. 슉! 뭔가 단촐하군. 어허! 맞아 들었어. 뚜두둑 뚜두둑 뚝뚝뚝 뚜두둑. 네, 뚜두둑이에요. 지금 뚜두둑 뚜두둑. 나오죠? 선생님 근데 지금 1300 잡았잖아요. 1300 픽셀 나누기 3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 계산법이 어떻게 나올까요? 33거. 아, 퍼센티지는요. 위대한 퍼센티지의 능력은 항상 나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33.33%를 잡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네. 50%를 줘. 50%란 말은 네 월급의 50%, 주순 돈의 50% 이렇게 기준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의 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 그래서 요거 CBX가 차지하고 있는 부모의 33.33%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요. 왜 끊어주는 장치 없는데 안 망가진 걸까? 이거 안 망가지거든요. 왜 안 망가지지? 나 여기 밑에 뭐 클리어 보스 같은 거 안 해줬는데? 클리어 보스는 언제 필요해요? 부모 박스 높이가 자동으로 잡혀야 될 때 그 부모 박스가 자식 이 플로팅 된 애들을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탁 짜부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염려가 없는 애지. 왜? 얘는 아예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들고 비율 유지를 밀고 비율 유지 안에 RBX 인이 앱솔루트로 딱 차지하고 높이를 탁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 크기를. 이런 상태에서 플로팅을 할 때
굳이 클리어 보스를 넣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높이를 얘가 딱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높이 값이 100%로 CBX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높이 값을 자기를 차지하고 있는 박스를 꽉 채워라라고 아예 뭐 높이 값도 딱 설정을 다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클리어 보스를 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케이스가. 크기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가 확정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그 부모 박스가 플로팅 되어 있는데 높이가 안 생기면은 오버플로어 히든 해도 잡히죠? 그리고 클리어 보스를 가상 요소로 끝에 끊어줘도 부모가 자식을 잡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얘기한 게 있어요. 높이 값을 구체적으로 줄 때 클리어 보스를 안 해도 된다. 높이 값을 내가 몇 픽셀 이렇게 줄 경우에. 근데 또 하나의 케이스가 높이 값이 이렇게 생성되는 경우에 얘가 그걸 따라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 박스가 짜부러질 이유가 염려가 없는 거죠. 높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 값이 딱 가로 세로 비율 자체를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만 넣어줍시다. 자, 이미지 들어갑니다. main.css 가서 보시면 여기 1번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파트별로 1번, 2번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컨텐츠 여기 3개. 3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잡을게요. bg234 bg2 bgi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두 번째니까요. 컨트 여기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컨트 2에 1, 2, 3이라고 JPG, JPEG, JPG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1인 복자를 하시고요. 요게 2번, 3번, 4번이라고 넘버링은 증가시켜 주시고요. 2-1, 2-2 근데 2-2가 JPEG니까 엔터 한번 치셔야 돼요. 여기 자동으로 뭐 완성 나올 때 보면 확장자가 틀려요. 그리고 3번 JPG 어쨌든 뭐가 나오면 엔터 한번 치시면 안전하죠. 그래서 3개 이미지가 따다닥 나온다. 3개 이미지 잡히는 거 확인. 확인. 그러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나? 왜빈 파트 나오는 거야? JPEG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맞아요. JPEG. JPEG 맞게 넣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BG BG2, BG3, BG4라고 이름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게 이름과 이미지명입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가로, 세로 비율도 쫙쫙 벌써 사이트를 거의 다 만들어가는 느낌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체계를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요 체계를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유형별 체계까지 다 만든 거예요. 체계 만드는 거 완성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요. 요 체계 맞춰가지고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밑에 요 체계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RBX 주고 요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똑같잖아. 여기 보면 PT1인데 PT1일 때 일부러 요 뒤에서 여기 RBX 넣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요렇게 복사를 해서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서 PT1 여기서부터 붙여놓을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컨트롤 V 그러면 PT2 RBX BG1, 2, 3, 4, 5 5번으로 하고만 BG5로 하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것만 넣고 배경 이미지만 셋업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배경 셋업.
네, 요래 놓고 배경 5만 하나 더 여기다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5는 뭐야? 여기 2번 컨텐츠, 3번 컨텐츠이거든요. 3번 컨텐츠. 3번 컨텐츠. 그래서 요거는 번호가 3번으로 나와요. 3AB인데 A를 넣으시는 게 데스크탑용입니다. 큰 이미지. 3번 이미지. 3A. BG4가 3A예요. 네 번째 BG가 3A. 3번 컨텐츠 영역, 즉 세 번째 칸에 내려왔다 이 얘기예요. BG 번호로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 BG의 넘버링을 일부러 따로 한 거예요. 클래스명을 몇 번째 배경이야? 다섯 번째 배경이라고. 네, 이렇게 놓고 지금 저희가 배경 이미지 넣은 거 외에는 지금 한 게 없거든요. 구조만 똑같이 맞췄어요, 그냥. 배경 이미지 넣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나왔다고? 나오잖아.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체계를 너무 잡으려고 처음에 골몰을 싸매는 이유가 탁 하면 자동으로 탁탁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 자동으로 나오잖아. 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 확인? 네, 확인됐는지 한번 보시고. 체계 잡혀서 탁탁 나오면 환희가 막 몰려와요. 밑에서부터. 네, 무슨 뭐지? 뭐지 댓글 막 달리면 와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주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PT2 여기 요거 잡은 거랑 똑같은 애가 밑에 PT2에 또 잡혀있는데 엔터 치고 예, 여기 PT2 셋업 잡은 거 똑같이 RBX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잖아. 요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이면은 PT2 파트가 똑같은 체계를 여기 일부러 여기 뒤에부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잖아. 똑같이. 네. 그래서 여기 번호만 5 다음에 6, 7, 8 이렇게 잡으세요. 6, 7, 8. BG 번호만 따르게 잡아주시면 이 체계랑 똑같이 가는 거지 그냥. PT2 밑에 BG 6, 7, 8. 그래서 이것도 BG만 셋업 해주시면은 백그라운드가 나오겠죠. 4번 컨텐츠 해가지고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컨텐츠 있는 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샘플 똑같이 붙여놓고 4번 컨텐츠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다음에 6, 7, 8 놓고 4번 컨텐츠니까 컨트 4 다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4-1 JPG 4-2 JPG 4-3 JPG 이렇게 4-1, 2, 3 하시면 체계가 쫙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대꾸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랄리 얄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애가 사라리 사라리 했다 청사에 사라리 했다 계속 나오는 건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리듬감을 느끼는 것도 반복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후렴구가 또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반복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 음악이. 그죠? 밑에 것도 세 개가 정확하게 쫙 비율 유지까지 오 되면서 나오죠. 이렇게 띠리릭 띠리릭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형 웹을 도와주는 거지 반응형 코딩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반응형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응을 하잖아. 일단 크게 반응을 하니까 반응형 웹적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미디어 쿼리를 쓴 건 아니고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밑에 이제 뭐 다 됐네. 그리고 체계를 한번 맞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리듬감 느껴져요? 네, 사르르 났다 느껴져요? 청산에 살이 났다 그죠? 자 이렇게 6, 7, 8 저는 쭉 가보겠습니다. 원이면 유형 바로 위에 있는 PT1 유형을 복사해서 RBX를 붙여야 되니까 이 끝부분을 내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RBX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래놓고 8번 다음에 BG 8 보고 여기 BG 9가 되겠지. 뭐 이렇게 넣는 거죠. BG 9 메인에 가서 5번 컨텐츠는 3번을 복사해서 넣어볼까? 그래서 5번 컨텐츠 BG 9번 바꾸고 백그라운드 번호는 5번 주면 OAB가 있네. OA를 넣어주시고 OA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네, 지금 중간에 바뀐 것들 푸시를 하면서 저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까지 넣은 거 푸시 했고요. 혹시 중간에 약간 스텝 꼬이신 분은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아, 이 여자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비올로지까지 되는 이런 컨텐츠가 됐고요. 그리고 원 컨텐츠 그다음에 6번 컨텐츠 또 이제 PT 여기는 PT2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T2, PT2 두 군데예요. 그러면 투 스타일을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스타일이니까 IBX in까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랑 Alt 키로 두 군데 잡고 컨트롤 V 하시면 두 군데 동시에 붙죠. 네. 섹션이 이렇게 두 군데. 그래서 번호만 9, 10, 11, 12, 13, 14, 15. BG를 전부 한 번에 10, 11, 12, 13, 14, 15까지 쭉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 3개씩 들어가는 파트를 만들어 놓고요. 네, 똑같이 맞춰 놓으면 이제 끝까지 더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만 5번 컨텐츠 이제 6번 컨텐츠죠. 6번 여섯 번째 줄이란 얘기죠. 6번 컨텐츠 메인의 여섯 번째 줄. 그래서 요거 6번 컨텐츠 6번이라고 치시고 3개 그러면 위에부터 9부터 BG는 이제 넘버링을 위에 거랑 계속 뒤에 연속해서 붙이면 되죠. 10, 11, 12 그래 놓고 6번 컨텐츠니까 숫자가 6으로 시작한다고요. 6-1 PNG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확장자가 틀려요. 6-2 JPG 확장자가 다 틀린 애들이 있어서 6-3 PNG 이미지는 꼭 확인해 보시고 엔터를 치세요. 그렇게 해서 또 밑에 3개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보고 아래 이제 3개만 더 나오면 되겠네. 6번 요거 한 파트씩 만드세요. 이렇게 바로 밑에 복제를 하고 7번 컨텐츠 3개 그러니까 7번째까지 그 메인 컨텐츠 메인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7번째 칸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13 14 15번까지 이미지 번호가 따로 매겨지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7번 컨텐츠니까 7번이라고 가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에서 JPG인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7번, 네,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는 7번에 다 틀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가로세 비율로 쭉 내려가고 지금 좀 남은 거는 정확한 비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대충 50%, 60%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비율을 계산해 볼 겁니다, 이제. 전체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집어넣은 거 푸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까지 쫙 컨텐츠 밑에까지 그래서 두 개가 비율로 줄어듭니다. 맨 끝에 후터 하나 있고
후터, 그러니까 헤더 후터만 지금 하얗게 비어 있어요. 네. 중간 부분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시면 됩니다. 네, 체크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이렇게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세팅된 대로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다 부사돼서 나오는 걸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 코아.css에 가시면 저희가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50% 60% 놨는데, 그죠? 비율이. 그러면 이제 이미지 하나짜리 3개짜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PT1과 PT2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미지 하나짜리 여기 들어가는 박스는 한번 볼게요.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원본, 즉 원래 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긁어보기 100%인지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300일 때지, 가로 크기가 1300일 때 이 네모 얘 1300에 724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 계산 1300 픽셀에 724 픽셀. 요게 이제 일정 비가 있는 거지. 요 픽셀의 비를 뭐랑 맞추냐? 100%일 때 몇 %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 %는 724 픽셀 곱하기 일부러 그냥 단위까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를 것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00%라는 이 숫자 나누기 1300 픽셀. 그러면 우리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단위도 지워지는 거 아시죠? 단위도 픽셀 지워지잖아. 그럼 퍼센트만 남잖아요. 네, 그래서 몇 %냐? 이걸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요. 55.69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물음표 %는 55.69 뭐 2307 뭐 계속 나오는데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5.69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리즈는? 지금 이 사이트에서 본 거예요. 여기 마우스 딱 올려놓으시면 사이트를 1300에서 유지될 때 이 크기를 딱 보시고 그냥 읽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1300 곱하기 소수점이 나오는 거는 계산상 나온 거지 실제 픽셀이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가 버려도 되는 건지 올려야 되는 건지 딱 반올림 하시면 724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724라고 한 거예요, 제가. 1300 픽셀을 기본적으로 보이는 사이트. 그죠? 가로 세로 나오는 이 박스 크기를 제가 비율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 정렬을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보다 작아질 때 같은 비율로 작아지니까 1300에 724의 그 비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 비율. 그다음 밑에 있는 비율 계산은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3개짜리. 3개짜리 비율 계산은 1300에 얼마인지 여기서 또 얹어 볼게요. 1300에 이걸 다 싸고 있는 박스를 봐야 돼요. 이걸 다 싸고 있는 박스 위로 한참 올라가네. 650 나옵니다. 1300에 650. 여기서 바로 찍기 어려우면 하나 찍어 놓고 옆에 태그를 쭉 쫓아가지고 부모 박스로 올라가면 전체가 잡히는 애가 있어요. 섹션? 아니 섹션 밑에 이거지. 이거. 그래서 1300일 때
나오는 크기가 있어요. 1300에 650. 그래서 여기가 650 픽셀이 나오는 거지. 650. 그래서 650, 00 나누기 1300 이렇게 진행을 하면 50% 딱 나오는데 이게 50%예요. 비율이 좀 다르죠? 네. 네. 종종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할 일이 있다 그럴 때 꼭 나오기 쉬운 게 비례식 계산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웹 하다 보면. 네. 뭐 이런 비율 계산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또 비율 나오고 그래요. 가로 세로를 맞출 때. 네, 그래서 비율 계산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50%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는 55.69%고 얘는 50%인 세 개짜리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로 크기의 딱 반인 거지. 가로 크기의 반. 가로가 만약에 600이었으면 세로는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비율대로 하려고 퍼센테이지 계산을 지금 때리는 거죠. 픽셀 단위를. 그렇죠. 여기 얘가 줄어들 때 같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요 원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항상 비율 유지가 아니다 그러면 픽셀로 박으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비율로 줄어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패딩 탑을 썼다 이거죠.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이게 똑같은 비율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물론 어쨌든 지금 사진은 백그라운드로 깔아서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커버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스가 이제 비율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 그대로 유지하게 한 겁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여기에 뭐 글자도 얹고 여기 이제 나오는 애들 보면 글자도 있고 마우스 오버시에 빨간색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하나씩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단 여기 이제 상세 구현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을까 보는 거예요. 스크롤 올리면 위에 이렇게 탁 메뉴가 탁 달라붙는 미디어 쿼리 써야 되겠네, 그죠? 미디어 쿼리든 어쨌든 뭐 그런 거 쓰시고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해줘야 되겠구나. 얘가 스크롤을 어느 위치에 가져갔을 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깜빡깜빡거리잖아. 이 안에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클래스가 바뀔 것 같긴 한데. 뭐 클래스 바꾸기 뭐 이런 걸 해줘가지고 디자인을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 뭐 할 만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지? subscribe, 로그인. 우리 로그인 같은 거 모듈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원래 다른 데서 로그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딴 데서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 넣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자인은 좀 다른데 원 페이지에다가 로그인 페이지도 집어넣어서 한번 구성해보고 할 거니까요. 여기 하여튼간 우리가 기본 스탠다드하게 잡아놓는 사이트의 어떤 좀 표준적인 거를 여기서 미디어 쿼리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이제 세부 기능은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 건데 상세 코딩은 상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날 이어서 하고 오늘은 저기를 해야 돼요. 플렉스를 하면서 여기에 플렉스를 같이 얹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렉스를 뭐 오늘 얹어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또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지금 비율 계산한 것도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시간.